우리 경찰청장님. 예. 그 이영학 사건이 이제 발생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TV 보도는 경찰청의 그 늦장 대응,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경찰청, 그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진 않고 각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한번 그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예. 그거 왜 공개를 하지 않으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실익이 있겠습니다만은 필요시에 이렇게 열람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CCTV가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좀 또 다른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요. 저는 그 CCTV 공개하지 않는 여부가 아직도 우리 경찰 공직자분들이 이영학 사건에 대한 뭐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워서 그러겠지만 아직도 좀 많이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좀 의지가 있지 않는가. 아마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질타당하실 것을 좀 너무 우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 CCTV에도 완전 공개하고 국민들께 혼날 부분이 있으면 호되게 혼나시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경찰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입장 어떠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무엇을 은폐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원님도 다른 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금 웬만큼 드러날 건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찰 조사를 해갖고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인사조치 및 징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SBS에서도 떨어지는 장소가 틀리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그 한 50m 떨어진 데서 있는 CCTV가 비추는 거 보면은 저희 판단이 틀리지 않고 또 그 화장실 거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DNA도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의혹이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저는요 지금 청장님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사고 접수가 됐을 때 사건 접수가 됐을 때 여청과 직원들 4명 있었잖아요. 그 CCTV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우리 보좌진들에게 전달받은 사항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4분의 경찰이 있었는데 일단은 코드 1으로 사건 지시가 내려왔죠. 코드 1은 가장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순경이 CCTV에 의하면 순경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그 전화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전화를 끊고 다시 그냥 스마트폰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냥 예라는 답변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대로 보던 CCTV를 보고요. 그때 한 분은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네. 네. 한 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청에서 발표는 다른 사건 때문에 바빠서 이영학 사건을 다른 사건 때문에 바로 초동 대응을 못했다고 그랬지만 실제 그때 근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CCTV를 통해서 최초에 이렇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감찰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다 확인이 됐고 그런 것도 또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하기는 다른 사건 때문에 바빠서 초동 대응을 못했다고 그랬지만 그는 어저께 그 CCTV 내용을 보면 전화 접수를 받고 담당 순경은 바로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 그 장면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노출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국민들에게 공개돼야만 경찰 공직자들이 강하게 질타당하고 또 그런 강한 질타를 통해서 경찰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그냥 또 묻혀서 가는 겁니다. 경찰 공직자분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최근 3년간 실종 사건으로 범죄로 연결되는 비율을 공개했잖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11,568건의 실종 사건이 나왔는데 실제로 범죄라는 것이 확인된 것은 0.48%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얘기는 실종 사건이 많지만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대응은
너무나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원춘 사건도 다 결국은 안일한 초동 수사 때문에 결국 그런 큰 범죄로 이어진 것처럼 이번 문제는 정말 국민들에게 혼날 부분은 호되게 혼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CCTV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서장부터 책임을 물었고요.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청장님, 이 문제에 책임 그 소지도 분명히 파악해 주십시오. 네, 저는 경찰서장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 깊게 들여다보시고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이번 계기로 우리 청소년, 여성들 또 사회적 약자들의 실종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영학 사건 이후에 청장님이 느끼시는 실종 범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을 마련할 생각이십니까? 그 실종 대책을 이제 일단은 뭐 또 보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만은 뭐 현장과의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좀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먼저 번에도 그 사건이 나고 나서 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에 발생하는 워낙 많은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접근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예단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또 이러한 일들이 또 하시라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청 본청에서도 뭐 물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자체적으로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번에 좀 또 좀 더 정확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현장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께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